네, 안녕하십니까. 한스 수학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단어는 바로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거기에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고 두 번째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끝냈고 남은 하나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시험 범위다라는 것을 주지하길 바랍니다. 교과서 75쪽부터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입니다. 자, 2차 함수를 우선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되는데, 자, 준비하기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 1번.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래서 요 모양의 꼴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요 1차 항의 개수를 반띵 제곱. 뭐라고요? 반띵 제곱을 할 겁니다. 참고로 반띵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을 뭐 하자?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하면은 얘는 얼마다? 9예요, 9. 그러니까 요 녀석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요 9를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요렇게 적어줘도 원래 식에는 변함이 없다. 고로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녀석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2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 몇 콤마면 3, 마이너스 2다. 요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요 2번을 풀어볼게요. 우선은 분수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지저분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줍니다. 누구를요? 요 두 녀석을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빼기 2 요렇게 되죠. 맞죠? 자, 오른쪽에 찌부들 좀 지워주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앞서 1번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반띵 제곱을 해줄 거예요. 누구를 반띵 제곱을 하냐? 1차 항의 개수를 반띵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 반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4고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요 녀석을 제곱을 하면은 9분의 4잖아. 9분의 4. 그러니까 요 녀석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에다가 뒤에 얼마? 요 녀석 제곱한 값 플러스 9분의 4 빼기 9분의 4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 뒤에 마이너스 2 요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 그리고 요 녀석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 요 녀석은요 빼줘요. 요렇게 곱하면 얼마? 플러스 3분의 4죠. 플러스 3분의 4가 튀어나오고 뒤에 빼기 2니까 빼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6 됐죠. 그래서 이 녀석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x 마이너스 3분의 2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누가 여기 요 녀석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요 녀석은 마이너스 뒤에 거 요 녀석은 그냥 통으로 그래서 몇 콤마면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2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답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할 수 있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생각 열기의 녀석을 보도록 자, 생각 열기. 자, 주어진 두 이차함수가 있어요. 어떤 녀석이 있냐면은 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요 오렌지 녀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 보라돌이 같은 경우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오렌지는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라돌이를 그리면은 자 0,2가 바로 요 정점 즉 꼭지점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위로 볼록인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값은 당연히 누구다? 요 녀석이죠. 얼마? 2죠. 2. 그래서 가장 큰 값 2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보라돌이 가장 작은 함수값은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말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내려가니까 그 가장 작은 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녀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보라돌이의 최대값은 2라고 말할 수 있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 오렌지 색깔 아래로 볼록인데 그림 그려진 거 보니까 아 얘가 2,1이 바로 정점이다. 여기 꼭지점이 된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1의 요 함수값이니까 y값 1이 바로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작은 값은 1, 오렌지, 보라돌이의 가장 큰 값은 2 이렇게 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뭐 이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 함수 요 녀석은 x가 0인데 최대값 2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렌지 색깔의 녀석이 x가 1일 적에 최소값 1을 갖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계속 커지니까 분명히 더 큰 값은 있겠지만 최대값이 얼마라고 딱 한 녀석이라고 고정된 값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요 녀석의 그 꼴을 어떻게 다음과 같은 꼴로 고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맞죠? 그때는 최소값을 갖죠. 요 y값. 그리고 a가 음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x가 p일 적에 최대값 얼마? q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뭐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최대값, 최소값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문제 76쪽에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어차피 교과서에 친절하게 풀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구구절절 다 쓰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어떤 꼴, 요 녀석의 꼴로 바꿔주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앞서 몇 쪽? 75쪽에서 했던 중학교 내용을 이용해서 했던 준비하기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 폼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빼기 얼마?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다. 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은 2번은 우선은 보자마자 최소값은 자, 유무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요 정점 일적의 여기에 y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온 녀석 반띵 제곱을 써갖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누구 여기 3과 여기 플러스 3을 따서 3,3이 꼭지점이 잡혀니까 요점의 y값 바로 3이 바로 최대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소값은 없다. 이해가 되죠?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 문제 1번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은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고요. 왜? 양수니까 얘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최소값은 있을 거야. 최소값은 얼마가 뿅 나올 거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없다. 맞죠? 그리고 요 녀석도 요 녀석이 바로 최대값이니까 가장 정점 위에 있는 값이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최대값은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답해야 되는 녀석이다라는 것을 우선은 눈치를 챌 수가 있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녀석 2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 요 잠깐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때 여기 안에 누구? 요 녀석의 반띵 제곱 플러스 9 빼기 9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세 녀석을 다시 잡아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2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방에다가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3이 되죠. 그로 요 점의 x의 값은 얼마? 요 녀석을 보고 요 점은 x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때 y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요거 y값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1번.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2번과 같은 녀석은요. 다음과 같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띄워주고 빼기 1. 가운데 누구를 넣어주자. 요 녀석의 반띵 제곱 9
마이너스 9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앞서 요 세 녀석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얼마? 플러스 2분의 9에다가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x가 3일 적에 y 값이 2분의 7이니까 최대값은 2분의 7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최대값, 최소값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밑으로 갈게요. 자, 이제 제한된 법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x의 값이 법력의 실수 전체였는데 이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얼마보다?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점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유효한데 가장 큰 녀석이 바로 요 파란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파란 녀석의 y값은 f알파니까 최대값은 f알파 최소값은 요 빨간색이 아니라 어디가 더 작아요? 더 아래에요? 바로 요 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fp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시츄에이션일 적에 이와 같을 적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중에서 최대 최소가 이제 결정이 될 건데 누가 제일 아래에 있다? 요 점이 제일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베타. 그 다음에 최대값은 누구? 제일 위에 있는 요 점 fp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fp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법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이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f알파고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요 녀석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위에가 얘니까 최대값은 f 알파고 최소값은 f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적에는 이렇게 되고 누가 제일 위다? 요 x가 알파일 적에 그래서 f 알파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f 베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요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알파일 때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f 알파가 최소값이고 f 베타가 최대값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살짝 좀 만져보겠습니다. 무엇을 만질 것이냐.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없어졌다고 합시다.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기가 x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빈점이 되고 여기는 찬점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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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찬점은 등호가 있어야 돼. 여기는 빈점이고 여기는 찬점. 여기는 빈점, 여기는 찬점. 원래 등호가 있어서 둘 다 찬점이었는데 지금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빈점으로 다 적은 겁니다. 알파의 함수값은요.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요 녀석 같은 시츄에이션일 적에 후보가 되는 녀석이 통통통 세 가지가 통통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녀석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제일 최대값이 f 알파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요? 알파일 적에 x가 알파일 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요와 같은 경우에는 알파보다 살짝 더 큰 값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 녀석은 그냥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최소값은 fp고요. 이와 같은 시츄에이션일 적에는 최대값 얼마? fp고요. 최소값은 f 베타 상관이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값은 없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츄에이션일 적에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이 f 베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등호 있고 없고의 차이가 최대값, 최소값이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7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77쪽에 앞에 활동으로부터 x의 값의 법칙이 다음과 같을 적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그림 보고 그냥 말했던 거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건 굳이 구구절절하게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다음 2차 방정,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녀석을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바꿔줄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요 3을 보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법력이 2에서 6까지니까 2라는 숫자가 3이랑 더 가깝잖아. 6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대값은 당연히 x값이 얼마일 적에 6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고, 최소값은 x값이 얼마일 적에 3일적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지. 굳이 이거 뭐 함수값 다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값, 누구? f3의 값과 f3일 때 마이너스 6이고요. f6의 값을 구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교과서처럼 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과 같은 녀석도요. 네, 식을 어떻게? 다음과 같이 요렇게 바꾸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잖아. 도도도도도도도 요렇게. 자, 여기다가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푼다 생각하고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뭐 그냥 요렇게 쭉 끌게요. 예, 축을 끌게요. 이때 x의 값이 얼마일 적에? 2일 적에. 왜? 여기 2. 그때 최대값 요 녀석의 y 값이, 자, 잘 안 보이니까, 자, 요 녀석의 y 값이 얼마다? 6이다. 그래서 x가 2일 적에 y가 6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력이 어디서 어디까지 주어져 있다? 0에서 1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이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 색깔이 좀 반전하는 색깔이 아니니까 여기가 x가 얼마일 적에? 1일 적에 x가 0일 적에 왼쪽이겠네. 여기. 그래서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일 적에? x값이 0일 적에, x가 0일 적에,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적에? x가 1일 적에 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요 문제에서 최소값은 그냥 소할게요. 소는 어떻게 된다? f 얼마? 0이니까 2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냥 대할게요. 얼마? x가 얼마일 적에? 1일적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얼마다? 6에서 1 빼면은 5. 그렇게 최대값은 5, 최소값은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어디서 틀렸지 않았죠? 맞지요? 맞네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제 예제 2번이 되었고요. 이어서 문제 2번 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풀이 보고 고개 끄덕이지 말고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멘트가 끊겼어. 잘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길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요, 요 2번 같은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왜 실선으로 안 그렸냐고요? 네, 요 법력에서만 유효하니까요. 그래서 요 법력에서 유효한데,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식의 꼭지점의 좌표를 사실 꼭지점의 좌표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요. 예, 추계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요 추계방정식 x는, 자, 근의 공식 말해볼까요?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 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때 요 빨간 녀석을 우리는 판별식 d라고 했죠. 요 녀석을 지워요. 지우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근의 공식이 아니라 얘가 바로 추계방정식이에요.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요 녀석이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해보니까 얼마? 2a가 얼마? 2잖아요. a가 1이니까.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빼기 b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1이고요. 아, 요 녀석의 요 축의 방정식의 x는 얼마? 1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꼭지점으로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력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인데, 자, 1을 기점으로 2라고 하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축은 아닌데 이렇게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얘가 x가 얼마? 2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 1, 여기 왼쪽으로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됩니까? 얘가 x는 얼마? 마이너스 1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점이 어디서? 여기에서 어디까지냐? 2까지입니다. 2까지. 여기서 2까지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1일 적이고요. 색깔 그렇다. 보라색으로 가자. 마이너스 1일 적의 최대값을 가지고 최소값은 x가 1일 적이구나. 그래서 요 문제에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 1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x가 1일적이니까 f1은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2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더 쉬워요. 앞서 했던 것보다. 자, 요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때 자, 요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할 수 있죠. 2a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b가 6이고요. 이 녀석은 3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3입니다. 그래서 얘가 3이니까 4라고 하는 녀석은 이 오른쪽이잖아요. 이 4라고 하는 녀석, 3의 오른쪽, 6이라고 하는 녀석은 또 오른쪽이니까 어디? 여기쯤에 x가 얼마? x가 4고요. 한 칸 가면은 x가 4고 또 여기 x가 5, x가 6 이렇게 되니까 얘가 x가 6이구나.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효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유효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자연스럽게 누구일 적에 x가 4일 적에 최대를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4일 적이니까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다가 64, 24에다가 더하기 8을 하면은 32에다가 16을 뺀 값이니까 얘는 얼마? 16이다. 16이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공간이 어디 있어? 공간이 없네. 여기다 적을게요. 최소값은 얼마? x가 6일 적이죠. 그래서 f6을 구하면 됩니다. 6을 구해 봅시다. 공간이 되게 없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36 오케이 더하기 8이니까 쭉쭉 사라지고 얼마? 요 8이 남죠. 그래서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8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때요? 해볼만 하죠? 문제 2번.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쪽입니다. 이제 시험 범위까지 드디어 다 왔어. 자, 마지막 쪽 7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8쪽이고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입니다. 활용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서술형으로 지문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식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변수를 두고 식화시켜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 3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금 내릴게요. 쭉쭉쭉. 오케이. 효과음 좋았어요. 네. 예제 3번.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올렸을 적에 쏘아 올렸을 때 최초의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가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 이게 지면에서 땅에서 위로 물체를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떻게 올라가는 시츄에이션이야? 올라갔다가 어떻게 중력 때문에 점점 느리게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때 이 높이가 y고요. 이 시간 t의 변화에 따른 높이를 말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 녀석을 ft라고 합시다. 변수가 t니까 얘를 ft라고 할게요. 얘를 f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이런 것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f0은 얼마인가? 얼마죠? 0 집어넣으면 0이죠. 맞죠? 이 말인 즉슨 0초일 적에 어디서 땅 바닥에서 쌌다는 거야. 0m 지점에서. 근데 어떤 문제에서 가끔씩 이게 0이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5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은 자 절벽이에요. 절벽. 여기가 땅이고요. 어디서 물건을 위로 던졌다? 여기 5m에 해당되는 높이에서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선생님 사람 좀 잘 그리는데 여기서 서가지고 여기서 공을 던졌다는 거야. 위로 뾰 던졌어. 쭉 떨어지는 요런 시츄에이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니까 이렇게 절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바닥에서 이게 물건을 던졌다는 건데 하늘로. 자 이때 문제를 볼게요.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 t의 변화에 따른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일 적에 4초일 적에 이거 지우고요. 네, 지우고 말할게요. 4초일 적에 최고 높이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4초일 적에 최고 높이 얼마? 80. 이거 완전 제곱식꼴로 이런 식 폼으로 바꿔주면은 충분히 이거 4,80이라는 것을 요 꼭지점 좌표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최고 높이가 80이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의 최소 높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을 집어넣고 6을 집어넣고 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요 4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4라는 기점 x가 얼마, t가 얼마 4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3이라고 하는 녀석과 6이라는 녀석이 누가 더 가깝다? 3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요 3일적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6일적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가는 요 상이니까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는 시츄에이션이다. 그때에 뭐를 구하여라? 최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3일적이다, 6일적이다? 6일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고 6을 집어넣고 함수값을 구하면은 밑에 이제 나와 있듯이 얼마다? 그때의 함수값은 60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최소 높이. 문제 2번의 정답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문제 3번입니다. 자,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 판매 가격 X만 원과 판매 수익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자, 이때 무엇을? 판매 가격을 2만 원 이상,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중요하니까. 2만 원 이상, 그 다음에 5만 원 이하로 했을 적에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 세수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 녀석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선은 요 녀석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죠. x는 2a분의 2a가 얼마? 마이너스 40분의 b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160입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라고 하는 녀석은 요 4라고 하는 녀석에서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가면은 3이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얼마?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얘가 얼마? 2일적이구나. 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얼마?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x가 5일적인데 그러면은 요 그림이 유효한 판매 가격이 2에서 5, 4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위로 뿔룩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누구일 때 최대가 되냐? x가 얼마일 적에? 요 4일적의 최대가 되죠. 요점 맞죠? 최소는 x가 2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수익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또 줄어드냐? 가격이 많으면은 판매 가격이 비쌀수록 판매 수익도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생각을 해봐. 물건 가격이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이 최고의 칠 때가 얼마? 4만 원에 팔 때 제일 많이 팔리고 그 수익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판매 수익이 맥스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판매 수익의 최대값은 이거 대라고 할게요. 요 녀석은 x가 얼마일 적에 4일 적에 요점의 y값이죠. 그래서 f4고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적에 2일 적이죠.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쪽에 f2입니다.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은 계산하기 싫은데 네, 답지 찬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산수하면 얼마다? 320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240이 나온답니다. 결론은 엄청 많이 보내 둘 다.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를 따라올 수가 있죠?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78쪽의 문제 4번입니다. 활용 문제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어떤 녀석을 구해라? 이 건물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녀석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요? 큰 삼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큰 거. 그러니까 요 가로 길이가 얼마? 20이고 세로 길이가 10인 요 시츄에이션에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빗금친 요 삼각형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그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요 세로의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참고로 요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은요 어떤 녀석? 바로 요 녀석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은 공통 부분이잖아요. 같은 부분이잖아. 응? 그러니까 AA 닮음이라고 할 수 있지. 요 닮음 표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 길이가 10대 20. 몇 대 몇?
10대 20. 다른 말로 10대 20은 어떻게 된다? 1대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요 뒤에 있는 녀석은 2x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잖아요. 10분의 1을 10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고 x 곱하고 x 곱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얼마? 2x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누구를요? 요 세로의 길이가 x고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2x라고 하면은 재미난 사실이 있지. 어떤 재미난 사실이냐? 요 녀석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빨간 녀석의 길이를 빼면은 누구의 길이를? 요 길이를 말할 수가 있잖아. 얼마? 10 빼기 x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 왜래? 요 사각, 안 지워지네. 뚱 소리만 나고. 자, 요 사각형의 넓이가, 요 사각형의 넓이가 다시 여기다 적으면은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 2x고요.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가 얼마? 10-x니까 넓이 y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요 녀석은 가로 길이 2x 곱하기 10-x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또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고 뽀록뽀록뽀록뽀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요 녀석 이제 제로를 만드는 값이 0이고 요 녀석 제로를 만드는 값이 10이니까 x의 값이 말이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분명히 위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축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요렇게 존재한다면은 요 녀석의 값이 얼마? 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요 축이라고 할까? 축은 x가 얼마일 적이다? 축은 x가 5일 적이다라는 거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됩니까? 아니면 뭐 앞서 했던 방법대로 어떻게 이 녀석을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꼴로 또는 축의 방정식을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처음에 요 x라고 하는 녀석은요. 요 연두색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보다 x는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요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빈점 빈점 요렇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x가 얼마일 적에 5일 적에 최대값을 가진다. 그래서 요 녀석을 fx라고 했을 적에 f5의 값은 2 곱하기 5는 10이고요. 10 빼기 5는 5니까 10 곱하기 5니까 정답은 50이다. 그래서 정답은 50제곱미터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답지를 보면은 선생님이랑 다르게 변수를 잡아놔서 2차 함수의 식이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풀이가 달라요. 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풀이가 더 쉬울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내용은요 78쪽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79쪽, 80쪽, 81쪽 숙제로 낼 테니까 꼭 풀어 보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마칠 줄 알았는데 이거 하고 가야지. 전체적인 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그 단원을 모두 다 마무리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오늘 최대 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로 이제 여기까지 끝냈고 중간고사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과서 몇 쪽? 몇 쪽이지? 81쪽. 81쪽까지 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할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알겠죠? 오케이. 진도는 계속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지나면은 선생님이 계속 이 풀이 영상을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 몸이 나만하질 않아. 너무 힘들어 지금. EBS 영상 그냥 끌어다 써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수업을 들려주고 선생님의 노하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열심히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